오셨습니다. 네, 봉잡고님. 네. 네, 오셨군요. 자, 그러면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화가 좀 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주제는 조진웅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자, 이 조진웅 씨, 뭐 좀 소년 시절 거칠게 살았던 모양이죠. 아, 글쎄, 뭐, 어릴 때 뭐 좀 거칠게 다들 살지 뭐. 어떡하겠어. 근데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거는 네. 자 보세요. 조진웅 씨 개인에 대해서는 각자의 국민 모두가 비판점과 옹호점은 다 있을 겁니다. 네. 그 감정을 우리는 건드는 것이 아니에요. 건드는 것이 아니고 이 사태를 지금 조진웅 기사, 조진웅 배우 기사가 왜 이렇게 쏟아지는가를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언론의 그동안의 행태, 정치적으로 어떤 배경이고 왜 연예인들 이 기사가 왜 나왔는지 근데 이거를 제가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럼 조금 더 과거로 갔어. 10년 전에 김학의 때부터 한번 가서 김학의 사건이 터지고 어떤 연예인이 터졌고 또 김학의 무혐의 나오고 또 어떤 연예인이 터졌는지 그거를 저는 그 팩트를 좋아하잖아요. 맨날 네. 얘기하는 거 저는 팩트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약간은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거를 제3자 입장에서 이거를 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비판을 하든 옹호를 하든 한번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거를 기사를 시기별로 다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너무 화가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화가 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해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아이고 정치가 썩었고 아직 우리 이제 검찰뿐만 아니고 사법부가 아직도 내란 세력이 있구나. 더 강하게 의심을 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진웅 씨가 뭐 소년범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문제는 조금 나중에 얘기해도 될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조진웅의 과거, 그러니까 소년원을 다녀왔다는 그 사실은 사실 공개가 될 사실이 아닙니다. 네. 공개가 안 돼야 돼요. 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누구나 어린 시절에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이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런 거야? 근데 그 어린 시절에 실수한 것이 인생 전체 요새 같은 경우는 거의 인생이 100년쯤 되는데 10대 때 저지른 그 실수 하나 때문에 90년을 불행하게 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한테 이 소년범에 대해서는 그 처벌된 이 사례를 일단 숨겨줍니다. 지우는 게 아니라 숨겨줘요. 그럼요. 그래서 다시금 사회로 조용히 복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회에 제대로 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이기 때문에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시절에 있었던 이런 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기자가 이걸 밝혀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자가 이번에 고발을 고발당했죠. 고발을 예. 당했어요. 그러니까 소년법에 따라서 이거를 공개하면 안 안 되는 되는 거예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법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네. 것이 이거는 사실 전과는요 성인의 전과라 하더라도 함부로 적분 공개가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가 안 돼요. 근데 맞아요. 소년에 대한 거는 더 공개가 안 되고 웬만한 경찰이나 검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공개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한 거다. 그리고 이런 짓이 그냥 이루어졌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음모가 맞아요.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음모만 얘기하면 음모론자처럼 대우가 돼요. 네. 그런 인간으로 또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면 일부 언론들에서 그렇게 낙인을 찍잖아요. 그럼 마치 이경 전 대변인 음모론자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팩트를 한번 나열해서 우리가 한번 이거를 한 발 물러나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년법의 입법 취지는 이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낙인이 아닌 교화입니다. 교화죠. 네. 낙인이 아닌 교화입니다. 근데 저는 이 주장은 장용진 기자님과 이경은 이 주장을 지금은 합니다. 근데 지금 함께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나는 그래도 기만이다, 조진웅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한두 분 정도는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부터 내용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봐 주심을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참 이게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끝없이 펼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아까 뭐 저 같은 사람을 향해서 음모론자 뭐 어쩌고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래. 그 새끼들이 진짜 음모론자예요. 꼭 보면 그런 새끼들이 말이야. 장용진하고 그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라서 뭐 자기들끼리 뭐 했다. 요런 음모론 지들이 더 짜더라고. 예. 그런 자들이 자기들이 불리할 때가 되니까 음모론 하는 겁니다. 저는 음모론자라고 기사도 진짜 한 50, 60건 나왔어요. 네. 자, 하나씩 짚어보도록 네. 하죠. 최근에 이제 그 조진웅 배우 기사가 네. 처음에 소년범에 나왔다가 이제는 조진웅 배우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은퇴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배우하고 감독도 폭행을 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진영의 사람들도 과거의 조진웅의 기사를 보니까 야 진짜 내가 무턱대고 조진웅을 응원했던 거, 옹호했던 것을 후회한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그거는 굳이 캡처하진 않았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발언하고 과거의 기사로 뭐라고 하기 전에 왜 지금 조진웅 배우 건이 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왜 보자라는 나왔느냐고요. 그렇죠. 겁니다. 뜬금없이 조진웅 배우 얘기 왜 나왔느냐고. 네. 그리고 갑자기 그 소년범 얘기를 왜 꺼냅니까?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그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또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그런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전 제일 의심스러운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 조진웅 씨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였던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니까 이렇게 한번 연맥이는 게 아닌가. 특히 저쪽 당 애들은요, 자기들이 못 가지는 거는 망가뜨려야 되는 습성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 중에서 조진웅 배우가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배우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독립운동가 예, 후손이고. 후손인데다가 네. 독립운동가 역할도 많이 했죠. 그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범죄자 역할도 했지만, 그렇죠. 그런 뭐 형사 역할도 했고, 네네. 독립운동가 역할도 해서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죠. 네, 건달 역할도 하시긴 하셨어요. 네, 그렇죠. 건달 역할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독립운동가 역할이 우리가 많이 각인이 되어 있죠. 가장 최근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더 저쪽 당 사람들은 갖고 싶으나 갖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더 망가뜨리고 싶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이야 이거 정말 괜찮은 소스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괜히 이재명 대통령도 물고 들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럼요. 여파가 있죠. 지금 나경원 의원이 그걸 물고 늘어지잖아요. 니나 잘하세요, 나경원. 네, 나경원- 당신은 지금 범죄 혐의자야. 지금 당신 1심에서 유죄 나오고 유죄 있잖아. 나왔죠. 그쵸? 전과자죠. 이제. 전과자야, 당신은. 어디서 목소리를 크게 폭력 하고 있어? 전과자죠. 이번은 이제 빠루 특수폭력이죠. 네네. 네, 근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그 사람은 네 특수폭력입니다. 마음 아프다. 그 특수입니다. 사람은 2개예요, 2개. 근데 빠루예요, 그럼 빠루. 네, 빠르죠. 이거 빠루는 진짜 참. 네. 그래서 아무튼 자, 빠루나베. 예, 빠루나베. 자, 근데 이번에 그 경우에도 그래서 조진웅 씨를 이렇게 표적으로 삼은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함 아니냐. 혹은 지금 국힘당 쪽에 좀 불리한 사안을 덮어보려는 게 아니냐. 네. 솔직히 딱 시간대가 내란 1주년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쪽 입장에서 자 국민의힘 측에서도 네.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를 향해서 국민의 일부 의원들이 당신 사과해라. 지금 내란을 꺼내서 사과해라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일부 국회의원들조차도 네.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윤석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좀 있으면 6월 달에 지선이 있습니다. 네. 그들은 지선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국회의원보다 지선이 돈이 더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선이 되면은 사업권이 훨씬 더 많아요. 기초단체장, 우리 어제 그 서울 그 시장 있잖아요.
종묘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다 돈으로 엮인 거죠. 다 돈을 연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이 돼야지만이 그들이 돈 벌 수단들이 매우 사업권이 많거든요. 그럼 이번 지선에서는 건질 거 무조건 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작업이 전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진웅 배우가 희생양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자, 12년 그렇죠. 전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조진웅이 희생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잘못했고 나쁜 짓 했다. 그럼 처벌받아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아니 처벌 받았어 이미. 그러니까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처벌 다시 한번 또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왜 하필 지금이냐를 살펴보려면 과거의 비슷한 사례, 이 비슷한 사례를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인 혼란기가 있었을 때 커다란 이슈가 있었을 때 갑자기 터지는 연예인 사태, 연예인을 도박이니 이런 건들, 마약이니 자 그런 사태들 한번 우리 되짚어보자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김학의 성접대 다들 아시죠? 네. 2013년도입니다. 근데 김학의 성접대 논란이 있자마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입니다. 있자마자 그럼 나는 무죄야. 나 억울해. 그렇지만 이런 보도가 나왔으니 나 사퇴하겠다라는 것이 2013년도 3월 21일입니다. 13년도 3월 21일. 이거 날짜 기억을 잘 해주세요. 2013년도 3월 21일입니다. 네. 자, 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보도가 싹 묻힙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자, 2013년도 3월 21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 보도가 묻혔다. 뭐 때문에? 김용만 연예계 불법 도박. 아하. 2013년도 3월 21일입니다. 야, 같은 날이네요. 네, 같은 날 김용만 개그맨인가요? 연예인 그쵸? 예. 불법 도박 사건 이게 막 비상이라고 엄청나게 때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김학의를 국민들이 검색을 해서 뭐? 야, 그렇게 버젓이 영상이 다 나왔어. 그런데 이게 무슨 이걸 가지고 그냥 사퇴하고 말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기 전에 김용만 건이 훨씬 더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같은 그러니까 날에. 사람들은 그래서 김학의를 다 잊어버리죠. 다 김용만한테 집중이 됩니다. 같은 날짜예요. 야, 너무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날짜예요. 자, 그러니까 김용만의 불법 도박 사건 터지면서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자가 더 있다더라. 그렇죠. 김용만 말고 또 있다더라. 그럼 이때부터는 보도가 막 번지기 시작하고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관련자가 더 있어야지 봐봐요. 이 사람은 사퇴를 했지만 범죄 혐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 사람이 그 김학의 차관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동안에 연예인 불법 도박 군부를 계속 떼야 돼요. 막 계속. 그래서 빵 터트려야 되는데 언제 터트렸느냐.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격앙된 게 이유가 있습니다. 2013년도 11월 11일 날. 2013년도 11월 11일. 11일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무혐의 결론. 자, 11월 11일. 2013년 11월 11일 이렇게 났는데 자, 이날도 그럼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같은 2013년도 같은 날 11월 11일 TV조선뿐만 아니고 다른 언론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법 도박 혐의 연예인이 줄소환이다. 이미 군부를 계속 떼고 나서요. 김학의 무혐의 내린 날, 이날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지금 TV조선의 메인 뉴스 9시 뉴스에서 이걸 보도한 겁니다. 당시 신동욱인가 하는 사람, 지금 국회의원이 당시 지금 국민의 국회의원 예, 신동욱 그 사람이 국회의원. 이 사람이 앵커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당시 앵커가 신동욱이었습니다. 야. 뭐 이수구 탁재현 MC 목인이 무슨 불법 그 도박이 줄소환됐다. 줄줄이 보도되고 있다. 모든 언론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고 그날 이걸로 낮에 계속 도배가 됐고요. 그러니까 네. 김학의 무혐의가 묻혔습니다. 줄줄이 이렇게 소환됐다라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MBC 주요 뉴스에서도 이거를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때 보도했던 앵커가 지금 국민의 국회의원. 신동욱이다. 네. 그죠? 예. 정말 너무나도 선명하게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앞으로 조금 돌아가 보죠. 네. 자, 김학의 성접대 논란 이 터지자마자 김용만
도박 사건이 터지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딱 8개월이 지났네요. 네. 아, 이거 바로 다음도 아니고 딱 8개월 뒤에 김학의 무혐의 결론을 딱 내렸는데 딱 8개월 만에 또 불법 도박 사건이 그 다시 줄소환. 불거지네. 근데 줄줄이 야, 이거는 정말 같은 날입니다. 11월 11일 같은 날에. 이거는 연관성이 없다고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이거 연관 없다 말할 수가 없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링을 했을 때는 기간을 이렇게 특정해서 검색할 수가 있어요. 네. 2023년도 11월 11일 날 김학의 무혐의 기사와 연예인 불법 도박 기사를 한번 찾아보면 양차이가 현저하게 연예인 불법 도박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연예부 기자에다가 닷컴 기자라 그러잖아요. 닷컴 기자.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또는 댓글창 뒤져보고서 기사 쓰는 사람, 연예부 기사 뭐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각종 이런 말들 모아서 기사 쓰는 닷컴 기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이 닷컴 기자들이 또 기사를 이상한 걸 많이 양산해 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김학의 기사보다 닷컴 기사가 가세한 그 연예인 불법 도박 사건 기사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최소한 2배 이상이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쭉 뛰어와서 우리가 좀 김건희 씨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선균 배우를 우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김건희와 이선균 또 연관이 있죠? 이선균 배우 매우 좋아했거든요. 네. 나의 아저씨. 이선균 팬이었었거든요. 음. 많은 분들이 이선균 배우의 그 연기에 대해서 참 많이 칭찬을 했었을 텐데 2023년도에 이제 김건희 씨 보도가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2023년도 2월입니다. 네. 날짜 순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날짜 순으로 언론 보도가 어떻게 터지고 어떻게 묻히고 어떤 연예인 희생이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 순서대로 한번 자, 봐주십시오. 2023년 2월 13일. 네, 2월 달입니다. 김건희 계좌 거래 중 49건이 유죄라는 보도가 이때 나옵니다. 그전에는 뭐 말도 안 되고 수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23년도 2월 달에 야, 김건희 49건이 유죄네? 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때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 공범들이 대거 재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는데요. 1심 판결에서 김건희 계좌가 포함된 그것들이 쭉 그 주가 조작 유죄가 나오죠. 그래서 네. 김건희가 유죄를 받은 건 아니지만 사실상 김건희를 유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제 사건이거든요. 김건희 계좌 거래 중, 김건희의 계좌 거래 중 49건이 유죄라는 건 확실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건희가 유죄는 아니야. 김건희 이때 뭐 이렇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주가 조작 1심 유죄가 나왔다라는 보도가 뭐 같은 2월 달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2월 10일 네, 기사예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때 계속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되게 궁지로 몰리는 기사들이 2월 달부터 계속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4개월 뒤인 23년도 6월 달에 경찰이 김건희를 무혐의를 줍니다. 그럼 난리가 나겠죠. 김건희를 무혐의를 줍니다. 야. 그리고 자. 나서 막 보도가 막 혼란스럽게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이때부터 이렇게 되면 보도가 이제 더 크게 나오겠죠. 김건희가 그러니까 법정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직접 나온 건 아니지만 김건희 계좌가 유죄가 나왔으면 그렇죠. 사실 계좌 주도 계좌가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의지가 있겠어. 그건 계좌 주인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 나온 겁니다. 팩트가 그죠? 나온 이게 거예요. 팩트죠, 이거는. 네. 그 상황인데 희한하게 경찰이 김건희가 무죄가 나와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게 이제 딱 그로부터 넉 달 뒤인 2023년 6월 달입니다. 28일이네요. 네. 그 김건희 무혐의를 경찰이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뭐 연예인들 뭐 어쩌고저쩌고 3월 달에는 그 유아인 마약도 나온 마약 바가 사건도 있었어요. 터지죠, 네. 근데 그걸 묻혔어요. 네. 그걸 살짝 묻혔어. 왜냐하면 유아인 이미지가 왜 그런지 몰라. 또 묻혔어요, 살짝. 그런데 10월 달에 이성균이 나의 배우 고 이성균 배우가 10월 달 내내 난도질을 당합니다. 그랬죠. 네. 이거는요, 지금 10월 제가 31일자를 가져왔는데 이게 첫 기사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유흥업소 실장이 나타나고 여성이 나타나고 막 그런 거 막 작곡과 과거 마약형 실행을 받았다는 둥 이거 제가 이거 왜 가져왔냐면 조중동 당연히 이성균 난도질했습니다. 네. 근데 이때 KBS마저도 10월달에 이성균 배우를 마약 혐의로 계속 같이 난도질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약을 하면 잠시 좀 짚어드릴 게 있으면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성균 씨 마약 의혹이 몇 달 동안 계속 10월달 내내 논란거리였어요. 근데 네. 검사를 했더니 야, 음성이 나온 거예요. 이성균 한 차례 검사도 아닙니다. 네,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했어요. 맨 처음에 두세 차례 복수 검사를 예, 했습니다. 간이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 조사, 그다음에 이 혈액 조사, 그다음에 이제 모근 조사까지 다 합니다. 다 했어요. 세 번을 했는데 세 다 번 음성이 했어요. 나온 거야. 네. 그렇으면 끝나야 정상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마약 의혹에서 유흥업소 실장 의혹으로 넘어가요. 너무 화가 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기사는 바로 그때. 그런데 유흥업소 실장은 이성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성균 사건이라고 하면서 유흥업소 실장이 과거 작곡가와 마약을 했다. 아니, 그거하고 이성균하고 뭔 상관이냐고. 그랬는데 이렇게 갖다 끼워놨어요. 유흥업소 마약, 그냥 과거에 마약을 했던 유흥업소 여자 실장과 이성균을 연관을 시켜야 돼요. KBS 제가 아까 그 음성 나오기 마지막으로 캡처한 거 드린 거 혹시 있으십니까? 네. 네. 자, 그게 제목이 뭐냐면은 이것 또한 KBS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쪼매난 파우치 앵커 나온 그 부분 있잖아요. 네. 이 사람 이름도 관심 없어요. 아무튼 박장범이라고 박장범 그랬죠? KBS 나중에 사장 된 사람. 예. 윤석열 인터뷰하면서 쪼매난 파우치라고 했던 거. 네. 그 사람이 앵커로 있을 때 KBS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상관없는 유흥업소 실장 있죠. 네. 여자 실장입니다. 이 사람이 5차례 투약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아니, 이성균은 다 3번이나 검사했는데 다 그러니까 안 진술이 나왔어. 아무리 나와도 뭐합니까? 아니, 검사에서 안 나오면 끝이야.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가요?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대북 송금 사건도 이화영 부지사 아니라고 분명히 물증이 나왔는데 그 김성태 진술 하나 가지고 지금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이성균 씨 보세요. 마약 검사를 해서 안 나왔어. 음성 나왔어. 별의별 검사를 다 했잖아요. 예, 그랬으면 끝이야. 근데 음성이 갑자기 나왔어. 진술을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네. KBS는 제가 이날 그 뒤에 나올 보도는 제가 밥 먹다 라이브로 온 거예요.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KBS 조그만한 파우치 앵커가 그 KBS 뉴스 메인 뉴스 저녁 뉴스에 이거를 보도한 건데 뭐가 나왔냐면 이성균 씨와 그 마약을 과거에 했다 하던 그 여자 실장 A 씨 있죠. 통화 내용을 이성균 씨 육성으로 이걸 보도를 합니다. 네. 이거 쓰레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이성균 씨가 나도 너 되게 좋아해 그거 알아? 이게 지금 이성균 씨 목소리 육성으로 나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저 너무 화났어요 지금. 이게 이 여자 실장이 마약한 거하고 이성균 씨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갖다 끼워 붙이는 건데 이거는 기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알아도 사실 엮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 하나 죽이려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균 죽으라고 지금 떠미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성균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또 뭐가 있냐? 우리 10월 달이라고 했죠. 예. 2022년도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많은 청년들이 그죠.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그러면 2023년도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1주기입니다. 네. 이거 보도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 묻혔어요. 다 묻혔죠? 맞아요. 이성균 씨 이 마약 건으로 다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묻힌 건 뭐가 있냐면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무혐의로 끝난 것이 묻혔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 1주기 때 김건희 씨가 무슨 가서 꽃 놓고 막 이상한 검은 옷 입고 쪼그려 앉아 있는 사진도 나오고 별 지랄 다 있잖아요. 저 이건 지랄이라는 표현이 전 맞습니다. 전 되게 정직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욕도 하고 싶은데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김건희 씨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걸로 그 진짜 이태원 12구 참사의 1주년 내용은 전부 다 묻혔습니다. 이성균 씨 이 나도 너 되게 좋아해 이 보도를 다 묻혔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기자들이 정말 제가 이거 보낸 거 있어요. 네,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데 사회의 정의가 아니라 그냥 아주 말초적인 어떤
재미에 왔다 갔다 한 거죠. 예. 이건 또 이거만 있지 뭔가요? 않습니다. 2023년도 지금 10월 달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성균 씨 보도로, 마약 보도로, 이성균 씨 무슨 유흥업소 실장 A 씨와의 관계, 나도 너 되게 좋아, 이런 보도로, 이런 지저분한 보도로, 이거 KBS가 할 거 아니잖아요. 묻힌 게 또 있습니다. 50억 클럽. 그렇군요.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이 뇌물 혐의로 공범 추가 기소가 됩니다. 이거 다 묻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야, 그러니까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성균을 죽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이게 KBS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MBC조차도, 이때조차는 MBC조차도 마약 스캔들 보도록 하면서 엄청 막 낄낄거리면서 보도한 것도 있어요. MBC 그때 당시 윤석열 정권 때 2023년도 10월과 11일 MBC조차도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KBS, MBC가 이 정도 보도를 했으면 다른 언론 얼마나 많이 난도질하면서 보도를 했었겠습니까? 네. 다 묻혔죠 그냥. 읽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본인이 소변 검사, 혈액 검사, 그다음에 모근 검사까지 다 해서 떳떳함을 밝혀냈는데 음성이 나왔죠. 네. 다 음성이 나왔는데 네. 이제는 택도 없는 사생활을 꺼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성균 씨가 그 유흥업소 실장하고의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고 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성균의 마약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물증이 없다고요. 근데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이건 결국 뭐냐? 이성균 너가 죽어야지 이 세상이 이 일이 끝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성균 배우가 결국에는 마음 너무 아파요. 23년도 12월 27일 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네. 23년도 12월 27일입니다. 27일입니다, 여러분. 이 보도가 더 많이 나갔겠죠. 그러자마자 다음 날 28일 날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예요, 이거. 문재인 검찰이 19개월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아까는 11월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는 제가 경찰이 김건희를 무혐의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성균 배우가 죽은 바로 다음 날 문재인 검찰이 19개월간 수사를 했는데 김건희 씨 혐의점 안 나와. 조선일보에서 이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배경으로 놓고 야, 김건희 혐의점 안 나와. 이런 보도를 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때 이미 조선일보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서 이미 미쳐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미. 이게 딱 계엄 1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계엄의 진짜 그 주범은 윤석열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와 같은 이런 적폐 언론도 포함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요. 모든 언론이 김건희 무혐의, 검찰이 무혐의, 그리고 이성균 배우의 이상한 스캔들 여기에 되게 포커싱을 맞췄어요. MBC, KBS까지 다 했는데 다 했죠. 그래서 김건희가 무혐의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때 모든 언론이 이제 됐어, 끝났어. 이거 보도해서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다 끝났어, 다 털었다, 우리 클리어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안 해요.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뉴스타파만 도이치 영차 작전 때도 김건희 통정 매매했다라는 식으로 그냥 그때 그냥 주구장창 뉴스타파만 홀로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 보도면 이게 명확한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팩트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어느 언론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거시 미디어라는 그런 언론들 아무것도 이거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 계엄의 진짜 배후는 윤석열이 저렇게 미친 짓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언론들이 다 자기 편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언론들이 내 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윤석열이 그런 짓 했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진짜 나쁜 놈들이 누구인지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너무 화가 납니다. 네, 참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경 대변인도 이제 몇 가지 이제 고통을 겪으시지 않습니까? 당시 저는 뭐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는 예. 않고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성균 배우가 그러니까 제가 이성균 배우가 계속 마약 혐의로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쓴 것이 23년도 10월 21일 그러니까 이성균 배우가 아직 목숨을 끊기 전입니다. 자, 연예인 마약 기사로 덮어보려고요. 이상합니다. 이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이때 김건희 씨 고려대 최고위 과정 동기인 김승희 비서관 딸이 학폭 가해자로 전치 구주상해를 입힌 거 이거 네. 덮였습니다. 초등학생이 리코더로 초등학교 친구, 3학년짜리가 2학년짜리를 리코더로 쳐 때려서 구주상해를 입힌 전치 거. 구조가 이거는 아이들한테서 전치 구조 상해가 나오는 건 진짜 많이 두들겨. 이성규 씨 보도로 이것이 그때 당시에 묻혔습니다. 그랬죠. 네, 제가 앞서 설명드린 큰 사건들 말고도 이런 것들 김건희 연관된 사건이 다 묻혔다라는 거. 그리고 강서구청장 김태우 그 사람 있잖아요. 네. 사면 시켜놓고 사면 복권 시켜놓고 출마시켰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근데 이 사람을 못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석열 그때 당시 대통령이죠. 윤석열한테 책임을 계속 언론 보도가 일부 묻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 묻혔습니다. 다 묻혔어요 그때. 제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러한 기사가 이성균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 그러니까 큰 거는 당연히 덮인데 이러한 사소한 것조차도 다 덮였다. 제가 쓴 SNS 글이 이거 답니다. 그리고 네. 탄핵이 답이다. 2023년도 10월 21일 날 저는 윤석열 탄핵이 답이다라는 얘기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 보도를 하고 이거 SNS 글을 쓰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네. 이성규 유한 마약 보도 이상하다는 친명 음모론의 탄핵까지 언급. 제 얼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박아가지고 이런 보도가 한 50곳에 넘게 났어요. 이거 2023년도 10월 24일입니다. 제가 21일 날 글을 쓰고 네. 다음 날부터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기사가 이게 넘쳐나요,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어. 몇 개만 제가 캡처한 겁니다. 다 한 곳이 아니에요. 네. 50곳이 넘어요. 이경, 친핵, 뭐죠? 그 친명, 네. 음모론, 탄핵까지 언급했다라는 보도가 뉴시스, 세계일보, 파이낸셜, 이데일리, 국민일보,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일보, 위키트리, 또 한국경제, 대전일보. 대전일보는 그래도 제가 대전이라고 그때 유성 출마한다고 그래서 대전 유성 사진을 좋은 거 써줬어요. 그건 감사하다. 위키트리는 김행이죠. 거기 있는 데잖아요. 네, 김행이죠. 김행이 주주로 있는 세계일보, 데잖아요. 중앙일보, 인사이트, 아이뉴스24, 헤럴드경제, 디지털타임즈, 충청일보, 아시아경제, 남도일보, 서울신문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닷컴 기자들이라 그러죠. 제가 이거 하나만 가져온 게 뭐냐면 이 모든 기사가 제가 조금 전에 SNS 글 쓴 거 그 짧은 글 있죠. 네. 그거 하나 가지고 이 기사가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기자 같지도 않은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SNS 뒤적거려 가지고 기사 쓰는 잡는 것 잡것들 이게 쓰레기를 양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때 당시 저는 공격받았을 때 민주당에서 저를 옹호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흐름상, 저는 그때 대변인실에 있었으니까 흐름상 제가 판단한 것이 맞다. 저는 흐름이 지금 여러분들께 기사와 배경과 팩트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였는데 근데 제가는 나 이렇게 억울했어. 이때 그런 공격을 받았어가 주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대변인실에 있었던 부대변인은 이런 공격을 받는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때 이것이 사실이었잖아요. 사실이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측에서도 조용했다는 거. 근데 이제 와서 조진수까지 이게 벌어지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때 당시에도 국민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속지 않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탄핵해야 된다. 음모론자가 된 거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땐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조진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론 보도에 휘청휘청 거리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최소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지금은 우리가 침묵하고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리알님께서 이낙연 민주당 시절이라고. 이낙연이 민주당 대표하던 시절. 그때인가요? 네. 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좀 짜증이 나네요. 네.
참 여러 가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3년도가 이낙연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재명이에요. 네. 이재명.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사 보면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이해찬 대표, 송영길 대표, 이낙연 그 이제 뭐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순인데 저는 송영길 대표와 이낙연 대표들은 대변인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따로 저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저는 선택하지 않고 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때 대변인실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대표 체제했을 때 대변인실에 있었던 거고, 송영길 대표님과 그 이낙연 대표 시절에는 제가 이제 당에 막 여러 가지 부위원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위원장을 역할을 맡고 있었고, 이낙연 때는 제가 대변인실에 일부 제가 거절하는 겁니다.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네. 자, 예. 알았습니다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네. 참 답답해요. 뭐 이 상황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매번 적폐 세력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연예인 기사를 이용해 가지고 교묘하게 빠져나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짧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니뉴스의 그 소년범 건을 누가 알았는가? 누가 배포했는가? 그렇죠. 언론은 이걸 왜 이렇게 단체로 같이 막 같이 막 신났다는 듯이 왜 받았는가? 그러니까. 왜 그리고 조진웅이 나 그럼 은퇴하겠다 했는데도 왜 여러 가지 더 추가되는 비판적인 기사들이 다 보도되고 있는가? 그러면서 김건희 씨 기사는 왜 줄어드는가? 지금 윤석열의 내란 재판 기사는 왜 줄어드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주변에도 우리 강력하게 지금 근거, 이 팩트를 근거로 해서 잘 설득해 주신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이경 대변인 오시니까 댓글창이 아주 활성화됩니다. 토닥토닥 해주셨어요. 네, 이경 대변인 토닥토닥. 네, 자, 고맙습니다. 이경 대변인 다음에 공천 꼭 받으라고 하셨네요. 다음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거 슈퍼챗 되나요, 이제? 네, 이제 슈퍼챗 됩니다. 슈퍼챗 되면 구글에서 몇 %대 가나요? 30%대 갑니다. 그러면 장용지 기자님께서는 아직은 왜냐하면 이번 달에 20일 좀 넘어서 구글사에서 지난달에 방송한 성과에 대한 것이 슈퍼챗 이런 거가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안 들어올 수도 네. 있다. 그런데 출연료는 전부 다 초에 다 엊그제 지급을 다 지급을 해주셨어요. 했어요. 예. 그럼 제가 농담으로 개털 장용진 선생이라고 놀리기는 했으나 마음 아픈데 이걸 어떻게 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놀리긴 했으나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 거고 그럼 여러분들 슈퍼챗도 좋은데 후원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네, 후원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저 거는 후원했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일단 우리 본 계정을 일단 찾기는 찾았어요. 근데 찾았다는 표현을 하면 본 계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되니 본 계정이 살아 있는 것만 확인을 했다. 본 계정이 살아 있는 건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활용할 접근을 수 못 없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네, 있어요. 접근 여부는 아예 제로다. 그것도 구글사에 확인을 복잡하게 해야 되는 단계가 아직 남았다.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애매해요. 네, 여러분들 기업은행이고요. 126에 181256-01-0001입니다. 여러분들 꼭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권영봉님, 엄마도 후원하셨어요. 이게 되네 하셨어요. 네, 지금 슈퍼챗은 됩니다. 근데 구글사에서 30인가 40%를 떼가요. 30%. 아, 그래요? 예. 그 여러분들이 10,000원을 후원하시면 장용진 기자님의 계좌에는 7,000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 우리 부로 들어가야겠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